네, 안녕하세요. 정원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정 팀이나 특정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축구판을 봤을 때 최근에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라운드 전체를 18개로 나눴을 때 14번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전술판과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14번 구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14번 구역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현대축구에서 왜 14번 구역을 계속해서 공략하려고 노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라운드에서 14번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전체를 18개의 등분으로 나눕니다. 횡과 종으로 나눴을 때 우리 골문에서 먼 쪽에 가운데 아크 정면에 있는 이 구역이 바로 흔히 말하는 14번 구역이라고 합니다. 해외 축구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축구 저널리스트들을 좀 보면 이 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말할 때 뭐 아크 정면 혹은 뭐 하프 스페이스, 아니면 뭐 코너 플래그 위치, 뭐 이렇게 근처에 있는 사물을 활용해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역을 활용해서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구 전술에서는 숫자를 표현해서 숫자를 붙여서 1번, 2번, 3번 구역, 4번, 5번, 6번 구역, 그리고 7번, 8번, 9번 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번 구역인데요. 숫자로 14. 상대 골문 아크 앞에 있는 공간을 말하고요. 지금 이제 네모칸이 펼쳐졌을 텐데 이 공간에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꽤나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논문들이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14번 구역은 영어로 더 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전체적인 더 구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공간을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또 이 공간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199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뭐 전술 코치라든지 전술적인 디렉터들은 이 14번 구역에 볼을 진입시키는 것을 1차적인 목표를 삼고 전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번 구역에서 많은 볼 터치를 가져간 팀이 승리를 가져간다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확실히 14번 구역에 대한 욕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수비를 생각하더라도 14번 구역을 어떻게 하면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최근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 또 14번 구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공략할 수 있을지가 공격적인 전술에도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14번 구역 안에서 8초 안에 볼을 처리하라라는 대제목이 있을 정도로 이 14번 구역에서의 포인트, 14번 구역에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14번 구역에서 선수들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리버풀 대 바르셀로나 2018-2019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이 구역에서 리버풀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대역전을 가져간 바가 있었죠. 그 공간에서 최강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했을 때 이때도 화두가 됐던 건 바로 이 14번 구역이었습니다. 14번 구역에 수적인 우위 상황을 가져가면서 3명의 미드필더를 안쪽으로 좁히면서 이 14번 구역 안에 3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는 이 수비 전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때부터 조금 더 이 14번 구역에 대한 포커싱이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번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는 대각선입니다. 지금 그림에도 보이다시피 라이프치히가 이제 14번 구역을 공략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순간 왼쪽 풀백의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안쪽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서 중앙 미드필더에게 볼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현재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전술판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중앙 미드필더가 볼을 잡을 때 바로 14번 구역으로 들어가기엔 상대 미드필더들이 안쪽에 3명이나 좁게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14번 구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공격 선수들이 가져가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볼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어렵고, 혹은 다이렉트하게 공격수에게 볼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꽤 많다 보니, 확실히 제3의 인물이 들어오면서 동선 자체를 대각선으로 가져간다. 화살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져가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내는 게 14번에 볼을 투입시키는 첫 번째 루트이자 최근 현대 축구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최근에는 인버티드 형태를 쓰면서 미드필더를 한 명 더 늘리고, 그 상황 속에서 중앙에서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양쪽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 터치라인을 많이 벌리는 현대축구 공격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또 침투할 수 있는 방향도 만들어지지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기 위해서 이 14번 구역에 대한 위협도를 늘려야지만 이 사이드 공간에 대한 공간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공격 흐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버티드 형태를 가져가는 선수들, 혹은 윙포워드에서 안쪽으로 동선을 가져가는 선수들의 역시 동선 자체도 전체적으로 직선 형태보다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대각선 흐름을 가져가면서 볼을 직접적으로 미드필더에게 받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 공간 자체가 14번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4번을 공략을 해야지만 사이드에서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14번 공간을 현대축구에서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4번 공간으로 어떻게 볼을 진입시킬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 다양한, 특히나 측면에 있거나 인버티드 혹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순식간에 대각선 침투 동선을 가져가면서, 동선 자체가 대각선, 사선을 가져가면서 볼을 받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저기 보면 14번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아직 많은 선수들이 대응을 갖추지 못했고, 백라인 자체도 생각보다 높게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낮은 위치로 순식간에 내려오면서 14번에서 가장 바깥쪽에서 볼을 받게 된다면, 그랬을 때 아까 1번 원칙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3의 인물이 들어오면서 좁은 공간에서 대각선 움직임을 가져간다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됐을 때 한 번에 뒤쪽에서 들어가는 대각선 움직임이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지금 동선 자체가 대각선이 들어가죠. 대각선 2명이 들어가면서 14번 구역에 볼을 투입시키는 이러한 효과까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1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14번 공간 안에 들어가면서 볼을 받으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고, 이번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활용해서 한번 거친 다음 대각선 움직임, 그리고 대각선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 14번 구역에서 볼을 잡으려고 하는 전술 형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마지막으로는 14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공격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가장 오리지널하면서 가장 또 간단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동료 공격수들의 마크맨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벌어졌을 때 몸을 틀고 있는 선수들, 특히나 미드필더에서 몸을 틀고 있는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직선 패스가 들어가게 돼서 바로 볼을 달고 돌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14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수적인 우위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려면 후방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정면에 있는 미드필더들에 대한 마크맨을 본인들에게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볼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실제로 세리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만들어냈었고, 나폴리 같은 경우가 또 이런 장면으로 볼을 잡고 돌아서면서 직접적으로 박스 타격을 하려고 하는 위치까지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드렸는데, 대각선 움직임 한 번 가져갔던 거, 그리고 대각선 움직임 가져가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용했던 거, 지금은 완벽하게 더블 피벗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낸 이후에 14번 공간 안쪽에 있는 몸을 틀고 있는 선수에게 바로 볼을 연결시켜줬던 세 번째 방법까지 14번 공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수비 입장에서는 이 14번 공간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단단하게 블록을 지키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14번 공간 안에 많은 숫자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1의 수비를 하는 경우에도 센터백 3명의 양쪽 윙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을 조금 좁게 배치를 하면서 지금 숫자로 보더라도 14번 공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수비 형태죠. 이런 가운데서는 확실히 이쪽 사이드, 미드필더의 사이드 공간으로 이 선수들을 분리시켜주는 움직임이 공격 자원들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14번 공간에 대한 점유를 가져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사이드로 볼이 넘어갔을 때도 한 번의 공격으로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는 속도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 공격과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박스 안 공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것은 14번에 대한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위협도가 올라가고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오랜
오랜 축구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측면에 와일드하게 터치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주고 미드필더 자원들을 조금 더 끌어당겨줄 수 있는 선수들의 위치가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측면에서 공을 달고 전진하더라도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당겨주는 움직임이 있다면 14번 공간에서 숫자적으로 계속해서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이 숫자적으로 14번 공간 안에 공을 어떻게 투입시키느냐, 어떤 선수가 볼을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측면 하프 스페이스는 어떻게 열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공격 전술의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현대 축구는 다양한 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드업부터 인버티드 혹은 비대칭 전술, 혹은 2-3 빌드업을 통해서 센터백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양쪽 풀백들을 높게 올리면서 미드필더들과 센터백만 활용해서 빌드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근원이 되는 건 공격에서 골을 넣기 위함이고, 골을 넣기 위한 과정 속에는 14번 공간을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14번 구역, 이 더 홀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어떤 식으로 숫자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며 볼을 어떻게 투입을 시켜야 효율적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공격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거를 기본으로 모든 팀들이 공격 전술을 짜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14번 공간에서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원 인사이트, 오늘은 전체적으로 구역을 나눠봤을 때 18개의 지역 중에 14번 공간, 14번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떤 공격이 창출되는지 시청자분들이 응원하시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클럽을 보면서 조금 더 응원해보고 그냥 조금 더 분석해보면서 경기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원이 사이트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